자, 오늘은 하늘로 솟아오른 산초. 관원들은 여관 출입문을 잠그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 모두 한 곳에 모이도록 했다. 한편 돈키호테는 한참 지난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목이 마른 목소리로 산초를 불렀다. 참 이상한 일도 있지. 내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글쎄 예쁜 공주님이 내게로 오시더구나. 아니 나리, 공주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산초는 얼굴을 찡그리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아니야, 조금 전에 분명 예쁜 공주님이 오셔서 내 손을 잡았다니까. 그런데 갑자기 거인이 나타나더니 내 뺨을 그냥 확 때리더구나. 봐! 입안이 온통 이 피투성이 됐지 뭐냐. 아니, 공주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분명히 거인들은 왔었어요. 그 거인들에게 얼마나 맞았는지 저도 지금도 온몸이 무거워서 이제 꿈쩍도 할 것 같지도 않아요. 못할 것 같아요. 왜 이래 너? 산초, 너도 그 악마들에게 당했단 말이냐? 그렇다니까요. 지금도 온몸이 아파요. 이게 다 나리 탓이에요. 주인님은 항상 터무니없는 일을 훌륭한 일이라고 하시잖아요. 주인님이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몰매를 맞았어요. 아유, 정말 억울해요. 아유, 억울해. 그래, 너도 호되게 당한 모양이로구나. 돈키호테는 산초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당하고 말고요. 제가 할 일은 그저 매 맞는 게 아니에요. 산초가 이렇게 불평스러워 대답하자 돈키호테는 산초의 마음을 다독거렸다. 야, 내가 그 신비의 약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너 알고 있냐? 내가 그거 만들어줄게. 그 약만 먹으면 아무리 아픈 상처도 곧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산초와 돈키호테가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관원들이 들어왔다. 산초가 얼른 돈키호테에게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나리, 저 사람들은 악마의 부하들인가 봐요. 또 괴롭히러 온 것 같아요. 그러나 돈키호테는 고개를 저었다. 악마가 붙어있으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법이야. 그러니까 악마 부하는 아닐 거야. 하지만 산초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에이, 소름이 끼치는 걸 보면 분명 악마예요. 관원들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두고 깜짝 놀랐다. 응? 너희들은 죽은 게 아니냐? 갑자기 돈키호테는 흥분하면서 호통을 쳤다. 어디 손놈들이냐? 돈키호테. 목소리는 장군이야. 헤헤이! 이놈 봐라! 사건 해결해주려고 온 관원들에게 큰 소리를 쳐? 네 이놈, 어디 맛 좀 봐라! 관원들은 등불을 높이 쳐들어 돈키호테 얼굴을 확인하더니 머리를 내리치고 뚝배기 팍! 나가버렸다. 아이고! 또 맞아. 돈키호테는 맞은 것을 또 맞아 자신도 모르게 앓는 소리가 나왔다. 보세요. 제가 악마의 부하라고 말했잖아요. 악마 부하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를 또 때리고 가겠어요. 까리맛 똑까 안 깐데 골랄까. 네 말이 맞다. 근데 산초야, 몸 움직일 수 있다면 마리트네레스 공주한테 가가지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 소금과 오래된 향을 좀 얻어오너라. 빨리 이 신비의 약을 만들어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산초는 약의 효력을 시험하고 싶어서 끙끙거리며 겨우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갔다. 에이! 여관 주인은 산초를 때린 것이 미안해서 얼른 올리브 기름, 소금, 포도주 그리고 향을 주었다. 산초는 약의 재료를 받아들고 재빨리 돈키호테에게 돌아갔다. 돈키호테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끙끙대고 있었다. 나리, 에휴, 조금만 참으세요. 여기 신비의 약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고맙다. 상처가 훨씬 심해진 모양이야. 얼른 약을 만들어야겠다. 돈키호테는 앓는 소리를 내면서 재료들을 뒤범벅이 되도록 섞어서 빈 깡통 안에 넣고 잘 저은 다음에 기도를 하고는 단숨에 반쯤 마셨다. 그러더니 이내 깊은 잠에 빠졌다. 서너 시간쯤 지났을까?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린 돈키호테의 몸은 말끔히 나왔다. 멀쩡. 예,
역시 내가 만든 약은 신비해. 이것만 있으면 아무리 심하게 싸우더라도 거뜬할 거야. 자, 누구든지 덤벼보아라. 이길 자신 있다. 극복. 기운을 찾은 돈키호테는 신이 나서 말했다. 큰소리치던 돈키호테의 말에 의심을 가졌던 산초는 약의 효력을 보고 깜짝 놀랐다. 와, 나리, 저도 상처가 이거 심하거라. 이 약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그렇고 말고. 원래 신약은 기사들만 먹는 거지만 너는 특별히 내가 아끼는 신하니까 마셔 또 마셔. 나리, 고맙습니다. 먹겠습니다요. 산초는 돈키호테가 남긴 약을 단번에 꿀꺽꿀꺽 마셨다. 곧 증상이 나타났다. 산초는 속이 메스껍다고 하더니 먹은 것을 모두 토해냈다. 그리고는 계속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산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끙끙할 때가 고함을 쳤다. 나리! 이게 신약이라고요? 아니, 아프지 않던 사람도 이 약을 마시면 아프게 될 거예요. 나리, 죽을 것만 같아요. 저 좀 구해주세요. 아이고. 산초는 마룻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며 계속 소리를 질렀다. 참 이상하다. 난 아픈 것이 씻은 듯이 나았는데 아마 너는 기사가 아니라 약 효력이 늦게 나타나는 모양이야. 곁에서 산초를 간호하던 돈키호테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리, 저 어떡해요? 아파서 죽을 거요. 산초는 깔고 있던 돗자리와 덮고 있던 담요를 귀찮다는 듯 내던져버리고 3시간이 넘도록 마룻바닥을 뒹굴었다. 니굴니굴. 떼굴떼굴. 토에서 뱃속은 비어있었으나 아픔은 가시지 않고 일어날 기운도 없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힘이 마구 솟는지 다음 모험을 할 궁리만 했다.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는 악마에게 어이없이 붙잡힐지도 몰라오. 그러면 나의 둘신의 공주님께서는 굉장히 실망하시겠지. 안 되겠어.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야겠어. 이렇게 생각한 돈키호테는 벌떡 일어나 손수 로로신한테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리고 나귀 등에도 안장을 올려놓고 축 늘어져 있는 산초를 태웠다. 그리고 나서 돈키호테는 문득 좋은 창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관 주인에게 갔다. 성주님, 죄송한 말씀이오나 저를 위해서 창 하나를 선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창으로 열심히 싸워서 세상의 모든 악마를 물리치겠습니다. 아유,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야. 여관 주인은 돈키호테가 불쌍하기는 했으나 보면 볼수록 그의 행동이 너무도 우스웠어요. 그렇지만 객실을 엉망으로 만든 돈키호테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기사님. 숙박비와 음식값을 주셔야겠어요. 그리고 말과 나귀가 먹은 그 식대도 함께 지급해 주셔야겠어요. 아니, 뭐라고? 그럼 여기가 캐슬, 성이 아니고 여관이란 말이오? 그러자 여관 주인은 돈키호테를 노려보며 말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 분명히 여기는 성이 아니고 손님 모시고 다니는 그 여관이에요. 그러니 숙박료를 주셔야 합니다. 난 여기가 성인 줄 알았소이다. 원래 기사는 성에서만 머물러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가 여관이라도 숙박비는 지급할 수 없어. 기사는 악마와 싸우려고 세계 곳곳을 누벼다니며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정의로운 사람인데 숙박비를 내라는 말이오. 난 낼 수가 없어. 돈키호테의 말에 여관 주인은 화를 냈다. 당신이 기사든 아니든 난 상관없소이다. 당신은 그저 손님일 뿐이고 나는 여관 주인이니까 숙박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소. 잔소리 말고 어서 돈이나 내시오. 이 사기꾼 같은 양반아. 내 이름 기사도 알아보지 못한 무례한 녀석 같으니라고. 산초야, 상대할 필요도 없으니 그냥 가자. 돈키호테는 낡은 창을 옆에 끼고 말을 달려 여관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산초는 몹시 지쳐 있어서 재빨리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산초는 결국 여관 주인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야, 이 녀석아! 너의 주인이 그냥 가면 너라도 숙박비를 지급해야 될 거 아니야? 넌 숙박비를 주지 않고는 못 간다. 아니 뭐라고요? 날이 갔는데 내가 왜 돼요? 우리 주인님이 기사도 정신에 따라 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아니, 이 녀석 말하는 것 좀 봐. 엉터리 기사인 네 주인은 놓쳤지만 너는 좀 혼이 나야겠어. 여관 주인은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산초를 나귀에서 끌어내렸다. 옥신각신하는 소리에 여관에서 묵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두 사람 주위에 몰려들었다. 그런데 산초가 운이 없었던 모양인지 구경꾼들은 모두 불량배뿐이었다. 불량배들은 일부러 여관 주인을 돕는 척하며 산초에게 싸움을 걸었다. 일단 너 맛을 좀 봐야겠어. 어디서 왔냐? 아따 요런 맛 좀 봐. 에? 그들은 산초를 자루 위에 올려놓고 몇 차례 행가래를 쳤다. 사람 달려! 사람 달려! 산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여관 밖에 있던 돈키호테는 그제야 산초가 잡힌 걸 알고 다시 여관으로 달려왔다. 뜨그득. 그러나 여관 문이 잠겨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게다가 돈키호테는 아직 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아 담을 넘을 수도 없었다. 돈키호테는 그 자리에 선 채 담 밖에서 호통을 쳤다. 이놈들아!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빨리 산초를 내보내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돈키호테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량배들은 신이 나서 계속 행가를 쳤다. 에따 다시 한번 하자. 에따 하나 둘 셋! 야! 한참 동안 산초를 행가래 치던 불량배들은 지쳤는지 산초를 문 밖으로 던져놓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에따 재미없고 많이 쿵. 그러자 착한 여관집 딸이 어젯밤에 소동도 있고 산초에게 물을 떠다 주었다. 산초가 막 물을 마시려 하자 돈키호테가 가까이 와서 산초를 말렸다. 산초! 안 돼! 참아라! 왜요? 딸이 목말라 죽겠어요. 그렇게 목이 마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약을 또 한번 먹어봐라. 산초는 기겁을 하며 고개를 저었다. 에? 그 약을 마시라고요? 아우 싫어요. 그 약 먹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약은 악마에게나 줘버리세요. 산초는 돈키호테의 말을 거절하고 마리드네스가 가져온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덕분에 산초는 아픔도 있고 큰 목을 죽였다. 여기까지. 이 여관에서 이제 산초의 해프닝. 네. 제목은 하늘로 솟아오른 산초. 불량배한테 했다 한번 행갈 쳐주셔. 했다. 이리 오시오. 하나 둘셋 했다. 고생을 무척 당했지. 그 신약은 참 산초에는 또 안 맞았던 모양이에요. 자, 두 번째. 네. 두 번째가 아니라 오늘의 두 번째. 다음 챕터. 양떼를 무찌르고. 여관의 소동을 잊은 채 돈키호테는 앞으로 있을 멋진 무술 수업을 생각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다. 아차! 뒤에 따라오던 산초가 외쳤다. 나리, 이를 어쩌면 좋아요? 보따리가 없네. 아유, 숙박료 대신 훔쳐간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산초, 걱정하들들 마루. 사람에게는 언제나 태양과 먹을 것이 따라다니기 마련이지. 돈키호테는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산초는 억울하기만 했다. 그들의 여행길은 계속되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힘겹게 가고 있는 산초에게 돈키호테가 말했습니다. 산초, 아까 그 여관에는 틀림없이 나쁜 요술쟁이가 살고 있었을 거야. 너를 괴롭힌 무리들도 사람이 아니고 요술쟁이였을 거야. 그놈들이 나에게 요술을 걸어 나를 꼼짝 못하게 했어. 담을 넘어가려고 했지만 팔다리가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꿈쩍하지 않더구나. 요술쟁이야. 내가 담을 뛰어넘을 수만 있었어도 그놈들을 다 해치웠을 텐데. 나리, 우리는 항상 지기만 하는데 도대체 언제 이겨요? 이러다가 망신창이가 되고 말겠어요. 모험다운 모험은 한 번도 못 닦고 늘 맞고만 다니잖아요. 산초가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돈키호테가 부드럽게 달렸다.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밖에 없었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래, 좋은 생각이 있긴 한데. 딸이? 좋은 생각이란 게 뭐예요? 돈키호테 말에 산초는 귀가 솔깃해서 물었습니다. 좋은 칼을 얻는 것이지. 좋은 칼만 있다면 두려움 없어지거든. 어떠한 적이라도 무찌를 수 있으니까. 산초와 돈키호테가 이야기를 나누며 가는데 앞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뭉게구름 같은 커다란 무리가 두 사람을 향해 돌진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뭉게? 산초야. 드디어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오늘 같은 행운을 주신 거야. 우리가 저 수천 명의 병사들을 무찌르면 역사 속에 길이 남게 될 게야. 뒤에 또 뽀얗게 먼지가 나는 거 보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봐. 여긴 저기 또 있고 뒤에도 두 패로 나뉘어오나 봐요. 산초의 대답에 돈키호테는 다시 한번 무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산초 말대로 먼지를 내며 사방에서 달려오는 무리가 있었으나 그건 바로 저 허연 게 양떼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본 돈키호테는 곧 큰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돈키호테는 신이 나서 기사 이야기책에서 읽은 내용을 뒤섞어서 산초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초, 저기 보이는 황색 갑옷은 라브엔드 성의 용감한 성주인 라울갈보다 아마 소녀의 발 아래 관을 쓴 사자가 구부리고 있는 무늬가 방패에 새겨져 있을 거야. 그리고 저기 또 한 사람, 황금 꽃 장식을 한 갑옷을 입은 기사는 유명한 그리스의 공장 미코 그런부야. 푸른 바탕에 은관이 그려진 방패를 가지고 있지. 그리고 오른편을 달리는 사람은 아라비아의 영주 테보체란다. 두려움을 모르는 호골 중에 호골이지. 앞장선 사람이 보이지? 그가 바로 당당한 비스카의 랑디모네르란다. 돈키호테는 신에서 계속 얘기했다. 그리고 저쪽 군대 있지. 저기는 이제 지금 페르시아의 사람. 저 아라비아 사람. 그리고 옆에 시리아 사람도 섞여 있지. 그리고 이쪽 군대. 이쪽 군대 잠깐 시선 돌려주세요. 이쪽 군대는 유럽연합 군대야. 제복부만 할 수 있잖아. 프랑스 사람. 저기 이탈리아 사람 섞여 있네. 에스파뇰 세뇨리타. 에스파뇰 사람까지 섞여 있구나. 그러나 산초는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눈을 비비고 흙먼지 속을 바라봐도 양떼만 보였어요. 안 보여? 빼! 누가 영주고 누가 기사인지 도무지 돈키호테 말을 알아들 수가 없었다. 기사님, 도대체 어디 왕이 있고 누가 멋진 기사란 말입니까? 연합군대고 아라비아니고 도무지 보이질 않는데 제가 마치 귀신에 홀린 모양이에요? 돈키호테는 산초의 말을 무시했다. 이놈들!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거대한 군대라고 해도 나 혼자 상대할 수 있다. 덤벼라! 서덤벼라! 돈키호테는 쩌렁쩌렁 울리게 고함을 치면서 양떼를 향해 돌진해 마치 전쟁에서 적군을 만난 군인처럼 닥치는 대로 양들을 그냥 찔러댔다. 으아! 야! 푹! 예! 푹! 빼! 칼 좀 빼! 예! 푹! 빼! 나한테 왜 이래? 내 양들! 아니 저 사람 미쳤나? 야! 화장실 가서 내 양떼들을 왜 나고 찌르는 거야? 놀란 양치기 소녀는 소리를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옆에 있던 다른 양치기도 당황하여 돈키호테에게 돌을 던졌다. 이 사람아. 그러자 돈키호테는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는 더욱더 맹렬한 기세로 양들에게 달려들었다. 양치기가 던진 돌에 돈키호테는 옆구리를 맞았다. 이 사람아. 어이쿠. 이 군사들은 훈련이 잘 된 모양이구나. 돈키호테는 더욱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하며 가지고 있던 신비약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때 양치기가 던진 돌멩이에 약병이 깨지고 말았다. 이 사람아. 쨍그랑 푹. 나의 신약을 이런 무례한 놈들 같으니라고. 돈키호테는 흥분하여 창을 들고 덤벼들었다. 이번에는 양치기가 던진 돌이 돈키호테의 얼굴을 명중시켰다. 예! 그 바람에 돈키호테는 중심을 잃고 말에서 떨어졌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던 양치기 소년들은 돈키호테가 떨어져 구르는 것을 보고 얼른 양떼를 몰아 불이 나게 달아났다. 가! 빼! 딸이 괜찮으세요?
아이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군대가 아니고 양떼라 그랬잖아요. 양떼. 산초가 달려와 돈키호테를 부축하며 말했다. 저놈들이 마술을 부려 너의 눈엔 양떼로 보인 거야. 그러나 이 돈키호테의 눈은 피할 수가 없지. 산초는 답답하기는 했으나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산초는 돈키호테 입에서 피가 나는 걸 보고 나리 피! 자신의 가죽 주머니에 든 고약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이미 가죽 주머니는 여관 주인이 훔쳐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산초는 또 한 번 실망하여 더 이상 돈키호테를 따라가고 싶지 않았다. 나리,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기사님 상체에 바를 약도 없고요. 어째요? 할 수 없지. 나의 상처는 명예로운 것이니 하나님과 돌시내와 공주님이 보살펴 주실 거야. 그리고 곧 먹을 음식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산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돈키호테는 낙심하고 있는 산초에게 부드럽게 얘기했다. 그러나 산초는 여전히 못마땅하는 표정을 지었다. 악마 따위를 또 만나게 되면 그때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거라. 양떼와 전투를 벌인 돈키호테와 산초는 다시 멀고도 험한 길을 떠났습니다. 산초는 길을 가다 돈키호테에게 물었습니다. 나리, 우리가 이렇게 매일 당하는 것은 말이에요. 이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네. 나리가 기사도 정신을 안 지켜서 하느님이 화를 내시는 건지도 몰라요. 나처럼 훌륭한 기사가 기사도 정신을 모르겠느냐? 별소리를 타는구나. 돈키호테는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펄쩍 뛰며 대답했다. 나리께서는요, 전에 적의 투구를 빼앗을 때까지는 식사도 안 하고 자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시고는 지켰어요? 그래. 그걸 내가 깜빡 잊고 있었구나. 돈키호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가 행가래를 당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듯하구나. 기사인 내가 그런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아 네가 고통을 당한 거다. 지금부터라도 다른 방법으로 맹세를 지키면 괜찮을 거야. 나리, 어떤 방법으로 맹세를 지킬 건데요? 부하는 몰라도 된다. 기사만의 맹세니까. 돈키호테와 산초가 이야기를 나누며 가는 동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하루 또 지나가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양떼와 양떼를 물리친 이제 돈키호테와 산초의 이야기야. 야,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이제 아무 죄 없는 우리 양들을 갖다가 착각을 해서 큰 창하고 칼로 그냥 양이 그때부터 양들이 소리가 건 거야. 빼! 빼! 양은 이제 쉽이라고 그러지, 쉽. 이제 램 아닌가? 6개월 미만은 이제 램. 램. 너가 먹는 거는 이제 6개월 미만의 어린 양. 양고기는 다 큰 건 못 먹는구나. 먹기도 한데, 좀 향이 좀 나지. 이제 그거랑 이제 같이 먹으면 좋은 게 쯔란. 그걸 먹으면 맛있지. 양고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이게 양꼬치를 많이 먹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프렌치렉이라고 하는. 양꼬치도 먹어? 아니, 양꼬치. 일부러 그런 거 다 알아. 그런 걸로 재미 보려고 할 생각을 덜덜덜 막. 그거는 편집해서